안녕하십니까. 리서치 3팀 김선우입니다. 저는 소카라는 기업을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개요입니다. 먼저 산업 분석입니다. 먼저 렌터카와 카시어링 산업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터카는 주로 일 단위로 대여를 합니다. 렌터카는 대여와 반납 같은 이용 과정을 직원과 거래를 해야 합니다. 반면 카시어링은 분 단위로 초단기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대여와 반납 같은 모든 과정을 앱을 통한 무인 시스템으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 카시어링 시장은 B2C 방식입니다. P2P 방식,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카시어링 업체가 직접 차량을 보유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본 집약적, 기술 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국내 카시어링 시장 규모는 약 7천억 원 규모입니다. 연평균 약 6%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 소유에 대한 인식인데, 우리가 타는 자가용의 경우 운행되는 시간은 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5%의 시간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인데, 이는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가용을 꼭 소유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공유할 수도 있다는 인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유경제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이 더 강화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내 신차 등록 대수 역시 2015년 정점을 찍은 뒤 지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2020년의 경우 개별 소비세가 30% 인하되었기 때문에 이 차량 등록 대수가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 카시어링, 그러니까 공유 차량 산업은 환경적으로도,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관내 공영 주차장 일부를 공유 차량의 허브, 그러니까 소카존으로 제공해 주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 차량의 운행 시간인데, 주로 여름 휴가 시즌과 가을 단풍 시즌에 운행률이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 2, 3, 11월은 전통적인 비수기이고 이 기간은 차량의 집중 정비 기간입니다. 다만 18년과 19년은 공유 차량 이 카시어링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전이고 20년과 21년은 코로나 시기였기에 이 계절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업 분석입니다. 동사의 경우 2021년 97%의 매출이 카시어링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동사는 우선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데 일단 2022년 기준 8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였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7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18,000여 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15%씩 증가하고 있고, 경쟁사인 그린카는 11,000여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 구성 비중은 아반떼와 같은 준중형과 코나와 같은 소형 SUV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경형, 중형, 준중형 SUV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카시어링 인식의 보편화로 최근 고객 연령대가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높은 연령대일수록 상위급 차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사의 경우 연 단위 구매 계획을 차량 제조사와 미리 협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차량 출고 지연과 같은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카존인데 소카존은 이 소카를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전국 110여 개 도시에 4,100여 개 소카존이 있습니다. 수도권의 50% 이상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6대 광역시에서 반경 500m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소카의 구독형 상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보자면, 먼저 개인 고객을 상대로 한 소카 플랜, 다음 법인 고객을 상대로 한 소카 비즈니스 플랜이 있습니다. 어, 소카 비즈니스 플랜에 대해 조금 자세히 살펴보자면, 소카 비즈니스 플랜은 차량 관리, KTX 등 대중교통과 연계, 이용 증빙 등에서 렌터카에 비해서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이 법인 고객을 상대로 한 장기 렌터카에 비해 약간의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사의 경우 카시어링을 넘어 공유 자전거, 주차장, 관제 솔루션 등 종합 모빌리티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은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꾸준히 성장하는 공유 자동차 시장입니다. 연평균 6%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산업 성장률 6%를 상회하는 1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아무래도 이용자가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 차량 대수와 소가순이 증가합니다. 그럼 아, 그러니까 대여와 반납이 용이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용자가 증가하고 이 선순환 구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고 있기에 최근 3년 동안도 매출 단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 가동률 역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연평균 2%포인트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의 가동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투자 포인트 마지막은 렌터카나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한 대당 매출입니다. 속하는 차량 한 대당 연간 1,8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렌터카나 경쟁사인 그린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다음으로 리스크입니다. 먼저 차량 가격 자체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자료는 아반떼 기본형 모델의 가격 수위입니다. 최근에는 모델 변경은 물론이고 연식 변경형 모델에서도 신차가 나올 때마다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 금리 역시 상승하였습니다. 이렇게 차량 가격과 할부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고스란히 동사의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소비자들 역시 신차 구입이 부담되기 때문에 신차 구입이 부담되는 소비자들의 이용은 약간은 증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입니다. 다음 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운영 대수는 연평균 15% 성장하는 것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가동률은 연평균 2% 성장하는 것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연간 차량 유지 비용은 대당 65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 예상 매출은 3,300억 원입니다. 18,000여 대 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차량들의 가동률은 2%씩 증가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나왔습니다. 판관비 같은 경우는 신규 차량 구입비 3,000대와 차량 유지비, 고정 비용 등을 고려하여서 3천억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은 390억 원, 영업외손익은 최근 3개년 평균으로 마이너스 50억입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22%인 75억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 265억, 예상 EPS 809, 예상퍼는 21배입니다. 이 퍼 같은 경우에는 렌트카 업계 평균과 대당 매출액이 렌터카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점을 고려하여서 21배로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 예상 주가는 16,989원입니다. 2023년 예상 매출은 약 4천억 원입니다. 연평균 15%씩 증차하는 연평균 15%씩 차량이 증차되기 때문에 총 운영 차량 대수는 21,275대이고 가동률은 2%씩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신규 차량 구입비와 차량 유지비, 그 외 각종 비용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은 680억 원, 영업외손익은 최근 3개년 평균인 마이너스 50억,
법인세는 138억 원, 당기순이익 492억 원으로 추정하겠습니다. 예상 EPS 1503이고 예상 펀은 21배입니다. 따라서 2023년 예상 주가는 31,563원,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서치 3팀 김선우입니다. 저는 소카라는 기업을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개요입니다. 먼저 산업 분석입니다. 먼저 렌터카와 카시어링 산업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터카는 주로 일 단위로 대여를 합니다. 렌터카는 대여와 반납 같은 이용 과정을 직원과 거래를 해야 합니다. 반면 카시어링은 분 단위로 초단기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대여와 반납 같은 모든 과정을 앱을 통한 무인 시스템으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 카시어링 시장은 B2C 방식입니다. P2P 방식,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카시어링 업체가 직접 차량을 보유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본 집약적, 기술 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국내 카시어링 시장 규모는 약 7천억 원 규모입니다. 연평균 약 6%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 소유에 대한 인식인데, 우리가 타는 자가용의 경우 운행되는 시간은 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5%의 시간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인데, 이는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가용을 꼭 소유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공유할 수도 있다는 인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유경제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이 더 강화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내 신차 등록 대수 역시 2015년 정점을 찍은 뒤 지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2020년의 경우 개별 소비세가 30% 인하되었기 때문에 이 차량 등록 대수가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 카시어링, 그러니까 공유 차량 산업은 환경적으로도,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관내 공영주차장 일부를 공유 차량의 허브, 그러니까 소카존으로 제공해주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 차량의 운행 시간인데, 주로 여름 휴가 시즌과 가을 단풍 시즌에 운행률이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 2, 3, 11월은 전통적인 비수기이고 이 기간은 차량의 집중 정비 기간입니다. 다만 18년과 19년은 공유 차량 이 카시어링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전이고 20년과 21년은 코로나 시기였기에 이 계절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업 분석입니다. 동사의 경우 2021년 97%의 매출이 카시어링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동사는 우선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데 일단 2022년 기준 8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였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7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18,000여 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15%씩 증차하고 있고, 경쟁사인 그린카는 11,000여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 구성 비중은 아반떼와 같은 준중형과 코나와 같은 소형 SUV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경형, 중형, 준중형 SUV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카시어링 인식의 보편화로 최근 고객 연령대가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높은 연령대일수록 상위급 차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사의 경우 연 단위 구매 계획을 차량 제조사와 미리 협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차량 출고 지연과 같은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카존인데 소카존은 이 소카를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전국 110여 개 도시에 1,100여 개 소카존이 있습니다. 수도권의 50% 이상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6대 광역시에서 반경 500m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소카의 구독형 상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보자면 먼저 개인 고객을 상대로 한 소카 플랜, 다음 법인 고객을 상대로 한 소카 비즈니스 플랜이 있습니다. 어, 소카 비즈니스 플랜에 대해 조금 자세히 살펴보자면 소카 비즈니스 플랜은 차량 관리, KTX 등 대중교통과 연계, 이용 증빙 등에서 렌터카에 비해서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이 법인 고객을 상대로 한 장기 렌터카에 비해 약간의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사의 경우 카시어링을 넘어 공유 자전거, 주차장, 관제 솔루션 등 종합 모빌리티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은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꾸준히 성장하는 공유 자동차 시장입니다. 연평균 6%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이 산업 성장률 6%를 상회하는 1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아무래도 이용자가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 차량 대수와 소가존이 증가합니다. 그럼 아, 그러니까 대여와 반납이 용이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용자가 증가하고 이 선순환 구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고 있기에 최근 3년 동안도 매출 단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 가동률 역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연평균 2%포인트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의 가동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투자 포인트 마지막은 렌터카나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한 대당 매출입니다. 속하는 차량 한 대당 연간 1,8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렌터카나 경쟁사인 그린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다음으로 리스크입니다. 먼저 차량 가격 자체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자료는 아반떼 기본형 모델의 가격 수위입니다. 최근에는 모델 변경은 물론이고 연식 변경형 모델에서도 신차가 나올 때마다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 금리 역시 상승하였습니다. 이렇게 차량 가격과 할부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고스란히 동사의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신차 구입 소비자들 역시 신차 구입이 부담되기 때문에 신차 구입이 부담되는 소비자들의 이용은 약간은 증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입니다. 다음 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운영 대수는 연평균 15% 성장하는 것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가동률은 연평균 2% 성장하는 것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연간 차량 유지 비용은 대당 65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 예상 매출은 3,300억 원입니다. 18,000여 대 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차량들의 가동률은 2%씩 증가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나왔습니다. 판관비 같은 경우는 신규 차량 구입비 3,000대와 차량 유지비, 고정 비용 등을 고려하여서 3천억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은 390억 원, 영업외손익은 최근 3개년 평균으로 마이너스 50억입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22%인 75억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 265억, 예상 EPS 809, 예상 퍼는 21배입니다. 이 퍼 같은 경우에는 렌트카 업계 평균과 대당 매출액이 렌터카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점을 고려하여서 21배로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 예상 주가는 16,989원입니다. 2023년 예상 매출은 약 4천억 원입니다.
연평균 15%씩 증차하는 차량, 연평균 15%씩 차량이 증차되기 때문에 총 운영 차량 대수는 21,275대이고 가동률은 2%씩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신규 차량 구입비와 차량 유지비, 그 외 각종 비용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은 680억 원, 영업외 손익은 최근 3개년 평균인 마이너스 50억, 법인세는 138억 원, 당기순이익 492억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예상 EPS 1503이고 예상 펀은 21배입니다. 따라서 2023년 예상 주가는 31,563원,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합니다.